책에서 동의보감의 첫 장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정기신. 그리고 이건 꼭 동의보감뿐 아니라 동양에서 하는 여러 수련법, 공부법에는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인간이 정기신 3개의 팩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머리에 지성과 여기 감성과 여기에는 뭐 어떤 사람 야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는 가장 적합한 말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3팩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상초, 중초, 하초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머리를 되게 지혜 영성의 센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사랑이나 감성의 센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기 아랫배를 존재, 힘, 몸, 성 에너지 센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다들 우리가 아름다운 말 그리고 굉장히 추구하고자 하는 용어임을 금방 아실 텐데 이게 빛이라면 빛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어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빛이 있는 반면에 그림자는 머리 쪽에서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꼬리표 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를 좀 어둡게 하는 요소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 사랑, 감성 너무나 아름다운 용어이지만 이것도 또한 그림자가 있어요. 흔들림이라든가 집착. 이게 이 가슴 정서에서 주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요소들입니다. 몸 존재 여기는 이렇게 멋진 말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쪽은 본능 또는 충동, 폭력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센터의 빛과 그림자를 하나로 보지 않고 빛하고 그림자는 한 세트다라고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학의 거장이죠. 칼 융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착하기만 한 것은 그것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착하다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이미 악하다라는 것이 전제되니까 성립하는 말이에요. 둘이 한 세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화이트보드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니까 글자가 보이죠. 옛날 우리 때는 칠판, 흑판이라 해서 검은 판넬이었잖아요. 그때는 이걸로 쓰면 안 보이잖아요. 항상 비교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원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 하나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성이란 말도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란 말의 이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한 세트로 보는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에 꽉 매여 있을 때 좀 그걸 자유롭게 해주는 팩터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먼저 보고요. 각각의 센터에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핵심 욕구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명료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수련의 핵심은, 머리 공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이건 명료함을 추구하고요. 여기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한다예요. 근데 이게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게 말이죠. 머리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변이 훤해지는 이것과 대치를 시켜서 비유를 했는데 명료하다는 말이 이게 촛대가 있고 촛불이 있는 다음에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이거하고 너무나 잘 맞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서 안다는 것은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지 않고 훤하게 봤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효용이 있으면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아까 빛과 그림자가 하나이듯이 한계는 뭐냐면 이거는 지도라는 겁니다. 지도. 지도라는 것은 여기에 논이 여기 있고 여기에 5층짜리 건물이 있고 이렇게 그냥 상징으로 표현해 줄 뿐이지 여기에 실제 논이 있거나 실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나면 환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다 됐다고 착각하면 여기에다도 막 콩을 심으려고 놔두고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막 강목을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효용하고 한계를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머리는 어디까지나 방향을 알려주고 명료하게 알려주는 지도다. 그래서 이제 심리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언명이 있어요. 명제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땅이 아니다. 지도는 그야말로 어디가 뭐가 있구나를 알려줄 뿐이다. 우리가 자칫 이런 원리를 정말 깊이 통찰해보지 않으면 머리로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그 점을 알고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소통, 연결, 따뜻함입니다. 네. 가슴에서 하는 것이 가슴은 우리가 상징으로 보아도 말이죠. 둘로 되어 있어요. 젖꼭지가 이렇게 둘이 되어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소통이라든가 연결이란 말은 뭐하고 뭐가 연결한다는 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가슴은 딱 상징적으로 둘로 이렇게 두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둘이 연결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딱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소통하고 연결하고 따뜻함입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보시면 이 촛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슴은 이 세 센터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곳입니다. 힘이 가장 강렬한 곳이에요. 그래서 삶의 광채이기도 하고요. 빛나는 열정이기도 해요. 이 가슴의 감성의 그 뜨거운 사랑, 이 느낌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흔들린다는 거고요. 감정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감성에는 오르락내리락 흔들린다는 법칙이 있고, 감성에서는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게 집착이라든가 허우적대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또는 감정에 늪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것의 그림자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은유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게 이런 촛대와 촛불이 있을 때 우리 눈에 제일 띄는 게 이곳입니다. 아주 밝게 빛나고 있고 가장 눈에 확 띄어요.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 감성이 가장 화려하고 힘이 센 곳인데, 그리고 또 실제 따뜻함을 추구하듯이 이건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정이에요.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생명력을 막 동기부여를 시키기는 하지만 대신 또 손을 댔다가 대기가 쉬운 곳이에요. 여기 만져서 손을 대거나 이 주변을 만져서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여기는 뜨거운 대신에 만져서 큰 상처와 큰 아픔을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슴의 공부는 이런 효용과 한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초에 여기 아랫배 또는 몸, 이게 있습니다. 여기는 습관이고요. 무의식까지의 변화예요. 습관이고 무의식이고. 또 여기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라운딩입니다. 존재감,
또는 뭐 우리 명상이나 이런 데서 여여하다고 표현하죠. 여여함 또는 실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랫배 쪽의 공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쪽은 자 봅시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머리 가슴 배의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뇌과학에서도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쪽의 공부는 우리의 뇌 중에서 대뇌 피질에 해당해요. 제3의 뇌라고 하죠. 인간의 뇌라고 이렇게 대뇌 피질. 그리고 여기 가슴은 뇌 중간쯤 위치하고는 변연계라고 하는 곳이 감정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제일 깊게 있는 것이 여기 뇌, 간, 또 그리고 소뇌, 뭐 숨골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거하고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 개념과 저 개념의 차이는 뭐고, 그러면 분석해서 어떤 통계를 낼 수 있고 등등 종합하고 분석하고 나누고 구별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뇌의 껍질, 피질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원리를 하죠.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간 것의 제일 반대쪽은 요 밑이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뇌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야말로 호흡 조절을 하거나 온도 조절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긴장하고 있는데 호흡이 막 빨라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를 천천히 뛰어 간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깊은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뇌의 작용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명료함이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너무 그쪽만 익숙한 분들은 뭐든지 명료함을 추구해요. 뭔가 깨어나게 환하지가 않네. 이렇게 미묘한 차이까지도 이렇게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존재는 머리만 있게 존재한 게 아니라 여기 아까 가슴도 있고 밑에 배도 있어요. 근데 머리 쪽에서 이렇게 명료함을 추구하는 것을 여기 의식의 영역이 하는 일이라면 밑에 가슴이나 몸이 하는 일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명료하게만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주 그 소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밑으로 가면 모호해져요. 존재? 존재라는 말부터도 정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존재에서의 공부는 아랫배에 이렇게 그라운딩이 돼서 뭔가 모르는 차분함, 어떤 텅 빈,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차분하고 고요한 거를 표현해 보라고 하면, 그냥 편안해. 이 말 위에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어떻게 차분하냐면 이건데 여기서 두 바퀴 돌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빛깔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에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걸 쪼개서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되게 이쪽은 그러니까 침묵이고요. 고요함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숫자로 둘이라면 이건 하나이거나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근원입니다. 딱 근원 하나.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I am이고요. 여기 가슴은 I am sad, 뭐 I am happy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 I am a boy, 뭐 I am a professor, 뭐 I am a doctor,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벌써 종류를 내가 세 가지를 적고 두 가지 적고 한 가지를 적었는데 이 가슴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감정이에요.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나는 존재한다예요. 그냥 I am. 이 사람이 뭘 이렇다 저렇다 여자다 남자다 뭐 얼굴이 적다 크다 안 따지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그대로 보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거는 표현하는 게 언어가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요새 뭐 여러 심리 치료적인 방법 또는 자기 개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예전에는 주로 우리 인지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의식을 확장해야 한다 해서 뭐 코칭이 됐든 또 상담이 됐든 여러 공부, 우리 학습 교육학의 원리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인지를 넓히고. 그게 이쪽의 공부의 영역이었다면, 대뇌 피질 쪽을 많이 강화하는 영역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감정 코칭이다. 감정이 진짜 중요하더라. 감성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쪽의 공부를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이 세상에 제일 긴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말이죠. 여기가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또 이 얘기가 이제 더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을 두고 많은 치유법이나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 인간의 근본적 행동 동기는 습관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내 세포가 기억하는 거고요. 내 무의식이 변화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운전 같은 거를 뭐 한 5, 6년 하다가 한 두세 달 쉬었다고 갑자기 다시 처음부터 막 이걸 두 바퀴 돌려야 되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세포가 기억하고 있고 막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 무의식과 세포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까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인격은 이 습관이 인격입니다. 뭘 명료하게 많이 안다고 인격은 아니고요. 인격의 어떤 하나의 것은 갖춘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흐른다고 해도 꼭 인격이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이것이 각각의 이제 효용과 한계를 말하자면 머리 공부를 하는 것과 가슴 공부에서 가슴이 힘이 세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보면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가슴이 그냥 뻥 뚫린 듯이 막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그동안에 분노로서 막 증오했던 어떤 사람을 확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살 것 같고 세상이 환해 보이고 행복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게 또 한 3개월, 6개월, 1년 가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또 감성적인 워크샵을 또 찾아다니게 되고 또 강렬하고 또 바로 즉시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그 순간. 여기를 자꾸 찾게 되는데 그러나 이 또한 습관까지, 무의식까지 변화가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되게 보면요. 뭔가가 틀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아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그냥 여여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향기처럼 그냥 오는 것이지 이렇게 기뻤다 슬펐다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간디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죠. 당신이 평화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또는 평화에 대해서 막 느껴보는 것보다는 당신 자신이 평화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은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세 가지가 있다. 이쪽 머리 공부, 가슴 공부, 그리고 존재 공부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렇게 연결해서 될 때 큰 시너지가 생기더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공부 모습을 보면 이 두 개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세 가지 영역의 공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좀 만들어서 검증해 보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라이트라고 하는 여기는 여기 좀 방점을 찍는다면 이 두 군데에 좀 방점을 좀 많이 찍어서 만들었어요. 이건 따로 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힐링 서클이라고 해서 집단 상담처럼 하는 식으로, 또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두 개의 방점을 찍는 이렇게 연결되는 치료도 있고요. 이것만 독립해서 하는 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라이트는 이 부분은 한 3모 정도가 되겠고, 이 두 개의 방점을 좀 찍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기 쉬운 것을 좀 보완하는 이런 그 수련 또는 공부, 치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에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본인의 불편한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당뇨인데 뭘 먹으면 됩니까? 뭔 운동을 하면 좀 좋아지나요? 이렇게. 그럴 때 제가 꼭 이렇게 해요. 그게 그렇게 뭐 하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돼서 제가, 그런 강의는 제가 참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리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는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아까 머리만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러면 머리로만 알려고 할까?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되게 안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안전. 이 가슴으로 직면해가지고 감성을 만나려면은 너무 아프고 막 너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까지는 가기 싫고, 그냥 화난 그 맛 정도로 그냥 이렇게 거기까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것을 대표적 회피 전략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주지화. 자꾸 이렇게 지식화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쪽 프로나 이쪽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는 되게 이렇게 해요. 저는 한 28년 전쯤에 이렇게 집단 상담과 관련한 것부터 이런 공부에 시작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소개를 할 때, 너 그 강의, 그 워크숍 가봤으면 좋겠어. 그게 뭔데? 너 나 믿니? 믿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면 좋겠어.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먼저 자기가 뭘 내놓는다? 그럼 저기서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비슷한 거 TV에서 본 것 같다. 알았다. 그러고는 거기 안 가요.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머리로 대충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단이 박사가 돼가지고, 그게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또 감정으로 직면하려면 아플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막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이쪽에 몸의 수련까지 가려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하나 습관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만 가는데, 아까 비유했듯이 평화에 대해서, 평화를 사랑한다고 평화에 대해서 수백 권 책을 읽는다고 그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하고 관계가 멀잖아요. 우리 공부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저기 라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요가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그것만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 어떻게 타야 돼요? 질문하면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넘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권유할 때는 그걸 샅샅이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걸 스포일러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추리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 영화 막 박진감 있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인데 범인은 처음에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범인이었어. 그러고 나서 그 영화를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도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여기도 이 몸에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요. 이 위쪽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힘은 무지 세져요. 힘은 세지고 막 바로 막 이렇게 용기가 있고 막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본능이고 충동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고 소통돼서 세 가지를 모두 볼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 그 요일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